호주 시드니의 한 대형 컨벤션 홀 안으로 들어섰을 때 가장 먼저 느껴진 것은 수백 명의 사람들이 내뿜는 뜨거운 열기와 기대감이 뒤섞인 묘한 공기였습니다. 2026년 2월 말 열린 XRP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 서밭에 400명이 넘는 참가자가 모였고, 무대 위에는 리플의 최고 경영자 따레드 갈링하우스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단 한마디가 전 세계 XRP 커뮤니티를 되흔들었습니다. 스위치는 하나가 아닙니다. 수백 개 아니 수천 개의 스위치가 있고, 우리는 지난 10년 동안 그 스위치들을 하나씩 켜왔습니다. 이 문장이 터져 나온 순간 객석 곳곳에서 환호와 박수가 쏟아졌지만, 동시에 온라인에서는 전혀 다른 반응이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스위치라는 표현은 어디서 시작된 것일까요? 시간을 거슬러 1999년이 아니라 2019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당시 갈링하우스는 은행들이 XRP를 시범 사업 단계에서 실제 운영 단계로 전환하는 순간을 두고 스위치를 켠다라는 표현을 처음 사용했습니다. 그때부터 XRP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 말은 하나의 신화가 되었습니다. 언젠가 거대한 스위치 하나가 켜지는 날 XRP 가격이 폭등할 것이라는 믿음이 커뮤니티 전체에 퍼져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시드니에서 갈링하우스는 그 신화를 정면으로 부정했습니다. 하나의 거대한 스위치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대신 그는 수천 개의 작은 스위치가 하나씩 켜지면서 결국 기하급수적인 영향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말이 왜 그토록 큰 파장을 일으켰는지 이해하려면 XRP 투자자들이 걸어온 길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1998년이 아니라 2018년 1월 XRP는 역대 최고가인 3.84달러를 찍었습니다. 당시 XRP의 전 재산을 쏟아부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 가격은 끝없이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12월에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리플을 상대로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XRP의 운명은 더욱 암울해졌습니다. 소송이 터지자마자 XRP 가격은 60% 가까이 폭락했고, 주요 거래소들이 잇따라 상장을 폐지하면서 투자자들은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7억 2,800만 달러 규모의 XRP를 기관 투자자에게 판매한 것이 증권법 위반이라는 것이 증권거래위원회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로부터 5년 가까운 시간이 흘러야 했습니다. 2023년 7월 법원은 공개거래소에서의 XRP 판매는 합법이라고 판결했고, 이 소식에 투자자들은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기관 투자자 대상 판매는 증권법 위반이라는 판단이 함께 내려졌고, 리플에는 1억 2,50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2025년 3월 증권거래위원회가 항소를 취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XRP는 하루 만에 13%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8월 양측이 공동으로 항소를 철회하는 합의서를 제출하면서 2020년부터 시작된 이 기나긴 법적 전쟁은 마침내 공식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5년이라는 세월 동안 투자자들은 법원 문서 한 장 한 장에 울고 웃어야 했습니다. 소송이 끝났으니 이제 스위치가 켜질 차례라고 모두가 믿었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끝난 뒤에도 XRP의 가격은 투자자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2025년 1월에는 잠깐 3.39달러까지 치솟으며 거의 7년 만에 최고가를 갱신하기도 했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2026년 3월 현재 XRP 가격은 1.35달러 부근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최고점 대비 약 60% 이상 빠진 수치입니다. 8년 전 최고가인 3.84달러에 물려있는 투자자들에게 지금의 가격은 여전히 절망적인 숫자입니다. 바로 이 상황에서 갈링하우스가 시드니 무대에 올라 5년만 더 기다리면 투자자들이 매우 행복한 위치에 있을 것이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 발언이 터지자마자 온라인 커뮤니티는 문자 그대로 폭발했습니다. 8년을 인내했는데 다시 5년을 기다리라는 것은 매우 가혹한 처사라며 투자자들이 즉각 반발했습니다. 리플 경영진이 장기 투자라는 대의명분 뒤에 숨어서 실질적인 가격 상승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날카로운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같은 기간 동안 다른 주요 암호화폐들은 사상 최고가를 연달아 갱신해온 반면 XRP만 수년째 제자리 걸음이라는 점이 투자자들의 분노를 극대화시켰습니다. 한 투자자는 커뮤니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3.84달러에 샀던 사람은 8년이 지난 지금도 원금의 3분의 1밖에 못 건지고 있는데, 거기서 5년을 더 기다리라니 도대체 합계가 13년입니다. 하지만 갈링하우스의 발언에는 단순한 희망 고문만 담겨 있던 것이 아닙니다. 그가 수천 개의 스위치라고 표현한 것에는 구체적인 근거가 있었습니다.
리플이 지난 10년 동안 쌓아 올린 것들을 하나씩 들여다보면 그 스위치의 정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스위치는 전 세계 금융기관들과의 연결입니다. 리플은 이미 300곳이 넘는 금융기관과 협력 관계를 맺고 국경을 넘는 결제 시스템을 구축해왔습니다. 기존의 국제 송금은 평균 사흘에서 닷새가 걸리고 수수료도 높았지만 리플의 기술을 사용하면 몇 초 만에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 스위치는 자산의 전자화입니다. 부동산이든 채권이든 주식이든 실물 자산을 디지털로 변환하여 거래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고 리플은 이 흐름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세 번째 스위치는 안정자산의 발행입니다. 리플은 자체적으로 미국 달러에 연동된 안정자산을 만들어 기존 금융 시스템과 디지털 자산 세계를 잇는 다리를 놓고 있습니다. 갈링하우스가 말한 수천 개의 스위치란 바로 이런 크고 작은 변화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시드니 서빗에 함께 참석한 에버노스의 최고 경영자 아시시 비르라도 흥미로운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단기적인 가격 변동이 현재 진행 중인 거대한 기술적 변화를 모두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의미 있는 구조적 변화는 보통 10년 가까운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었습니다. 비를라는 과거를 떠올려 보라고 말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대형 금융기관들은 공개적으로 가상자산을 비웃었는데 지금은 거의 매일 은행과 증권사의 가상자산 도입 발표가 쏟아지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갈링하우스는 여기서 더 나아가 전체 가상자산 시장이 5조 달러를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내놓았습니다. 2026년 현재 전체 시장 규모가 약 2조 4천억 달러 수준이니 시장이 2배 이상 커질 것이라는 파격적인 예측입니다. 기관 자본이 계속해서 디지털 자산으로 흘러 들어오고 있고 그 자금의 상당 부분이 XRP를 거치게 될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이런 거시적인 전망은 당장의 고통을 달래주지 못합니다. 커뮤니티에서 가장 많이 반복된 질문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언제입니까? 리플이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금융기관과 손을 잡았다 해도 XRP 가격이 올라가지 않으면 투자자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한 가지 냉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리플이라는 회사와 XRP라는 자산은 엄밀히 말하면 같은 것이 아닙니다. 리플은 국경 간 결제 기술을 파는 회사이고 XRP는 그 생태계에서 다리 역할을 하는 자산입니다. 리플의 사업이 잘 된다고 해서 XRP 가격이 반드시 오르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많은 투자자들이 간과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리플의 기업 가치는 58조 원을 넘어섰다는 분석이 있었지만 같은 기간 XRP 가격은 오히려 하락하는 괴리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XRP 투자자들이 느끼는 좌절감의 핵심입니다. 회사는 성장하는데 내가 들고 있는 자산의 가격은 왜 안 오르는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입니다. 갈링하우스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자신만의 답을 내놓았습니다. XRP는 리플 전략의 중심에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하면서 기존 은행 시스템과 가상자산 세계를 연결하는 금융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XRP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비전은 단 한 번의 혁명이 아니라 수많은 작은 걸음들의 합산으로 완성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XRP의 가격 상승도 어느 날 갑자기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계단을 밟듯이 올라갈 것이라는 뜻이 됩니다. 단타로 큰 수익을 기대하는 투자자에게는 가장 듣기 싫은 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돌아보면 갈링하우스의 말이 완전히 틀렸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2016년 4분기에 0.0054달러였던 XRP가 2018년 1월에 3.84달러를 찍기까지 상승률은 5만 5천%가 넘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시점에 폭발적인 상승이 일어났고 그 전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수천 개의 스위치가 조용히 켜지다가 어느 임계점을 넘는 순간 한꺼번에 빛이 들어오는 것이 갈링하우스가 그리는 시나리오입니다. 문제는 그 임계점이 언제 오느냐를 아무도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갈링하우스 본인조차 정확한 시점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가 5년이라는 기간을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은 주목할 만합니다. 2026년에서 5년 후면 2031년입니다. 그때쯤이면 전 세계 주요 금융기관들의 가상자산 도입이 완료되고 자산의 전자화 시장이 본격적으로 꽃을 피울 것이라는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눈여겨볼 것은 이 발언이 나온 배경입니다. 증권거래위원회와의 소송이 종결되면서 리플 위에 드리워져 있던 가장 큰 규제의 그림자가 걷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가상자산 산업에 대해 이전보다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고 현물 상장 지수
상품 승인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갈링하우스가 시드니에서 그토록 자신감 넘치는 발언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외부 환경의 변화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바라보면 외부 환경이 좋아졌다고 해서 자동으로 가격이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3월 현재 XRP는 1.35달러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고, 이는 올해 초 대비로도 상당한 하락폭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은 커지고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참여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파생 상품 거래량이 감소하고 유동성이 축소되면서 가격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갈링하우스의 수천 개의 스위치 발언은 두 가지 상반된 해석을 동시에 낳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면 리플이 10년 동안 쌓아올린 기반 시설이 먼지않아 임계점을 넘어 폭발적인 성장을 이끌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부정적으로 보면 결국 당장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뜻이며 또다시 불확실한 미래에 자신의 돈과 시간을 걸어야 한다는 요구입니다. 8년을 기다려온 투자자가 5년을 더 기다리라는 말을 들었을 때 느끼는 감정은 아마도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좌절감일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금 포기하면 지난 8년이 완전히 물거품이 된다는 공포가 발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XRP 투자자들이 처한 잔혹한 딜레마입니다. 기다리자니 지치고 떠나자니 아까운 이 감정의 올가미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갈링하우스의 발언에서 우리가 진짜 배워야 할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자산이든 누군가의 한마디에 자신의 전 재산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회사 대표가 5년 뒤에 행복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해서 그것이 보장이 될 수는 없습니다. 수천 개의 스위치가 정말로 켜지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이 투자자를 붙잡아 두기 위한 수사에 불과한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냉정한 눈이 필요합니다. 분명한 것은 리플이라는 회사가 가상자산 업계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구축해온 것은 사실이라는 점이다. 300곳이 넘는 금융기관과의 재회와 증권거래위원회 소송에서의 사실상 승리, 그리고 자산 전자화와 안정자산이라는 새로운 사업 영역까지 리플의 기업적 성장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그 성장이 XRP 가격에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반영될 것인가 하는 단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시드니의 그 뜨거웠던 컨벤션 홀에서 갈링하우스가 퇴장한 뒤에도 400명의 참가자들은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스마트폰으로 XRP 시세를 확인하며 한숨을 내쉬었고, 어떤 사람은 옆 사람과 격렬하게 토론을 벌였습니다. 수천 개의 스위치라는 말이 진짜 희망인지 아니면 또 하나의 달콤한 거짓말인지 아직은 아무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인내와 판단력은 언제나 동전의 양면이라는 사실입니다. 무조건 기다리는 것이 미덕이 아니듯이 조급하게 떠나는 것도 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투자금은 여러분의 시간이고 여러분의 시간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그 인생을 누군가의 한마디에 맡기지 마시고 반드시 스스로 판단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